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출근길 괜찮으셨어요? 미리 좀 나왔습니다. 저는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운전해서 왔는데 네. 평소보다 좀 한 1.5배 천천히 오느라고 상당히 저도 한 2배 걸린 것 같아요. 오다가 몇 번 돌려 그러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겨우겨우 속도 줄여서 기어오다시피 했는데 뭐 새벽보다야 지금 나아졌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전운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 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에 대한 보완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 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예.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상황에서 뭐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할 수가 없는 반면에 태권도와 발레 등의 그런 학원은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는 안 되고 태권도는 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하죠. 뭐 이유는 있어요. 태권도나 발레 학원 같은 곳은 돌봄 돌봄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유죠. 근데 뭐 어쨌든 이 외에도 실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도 식당과 같이 밤 9시까지는 영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고요. 홀 영업을. 예, 코인 노래방 업주들도 어제 노래방 기기를 파기하는 그 시위까지 벌이면서 더 이상은 방역 조치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준일 기자, 사실 예. 지금까지도 많이 제한이 있었지만 비교적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예. 갑자기 좀 커진 느낌이에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터진 게 예. 그 태권도 발레 여기서는 9인 이하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터진 거예요. 그게 지난 4일이거든요. 그다음에 헬스클럽 관장협회가 예. 오픈 시위를 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한 300여 곳이 오픈 시위가 뭐냐면은 손님은 안 받는데 우리 문은 열겠다. 아, 손님은 안 봤는데 열어놓는다. 예. 근데 이제 또 헬스클럽이 왜 그랬냐면은 직접적으로 비교도 되지만은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마음 먹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목인데. 대목이죠. 한 3분의 1은 사실상 이때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못 열면은 손해가 그 1년간 지속이 된다라는 그게 왜 거예요. 그러냐면은 예. 헬스장이 이제 다달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1년치 이렇게 예.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반년치, 1년치. 그렇죠. 그리고 헬스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5일에는 호프집 PC방 업주들이 참여연대하고 같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상을 왜 안 해주냐, 맡기만 하고. 하하. 그리고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기자회견 열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유흥업소도 네. 한 700여 곳이 오픈 시위, 여기도. 문도 열고. 그다음에 어제는 전국 카페 사장 연합회 회원들이 브런치나 음식점처럼 우리도 취식을 매장 내 허용해달라라고 1인 시위, 릴레이 시위하고 오늘 또 세종시에서도 지금 벌인다고 합니다. 네. 코인 노래방 업주들도 기자회견 열고요. 네. 부산에서는 스크린 골프장 업주 대표단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형평성? 이게 정부는 핀셋 방역이라고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누구는 영업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억울함들이 지금 커진다라는 아니 거. 브런치 집에서도 커피 마시면서 저렇게 오래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커피점만 저 손님 못 받게 하느냐, 테이블 영업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식의 불만.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서 이제 누적되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국시에 대한 허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체 행동에 대해서 약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뭐 이렇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기류가 있으니까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3단계 뭐 기계적으로 갈 것 아니다. 박능호 복지부 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정부의 고민, 방역 당국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이제 풀어주기 또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그럼 또 풀어줘야 되는가?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래도 좀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형평성 논란을 더 심화시켰던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뭐 아까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은 지금 4일부터 그 운영이 가능한 네. 그런 업종을 보면은 체육시설법에서 체육 도장업으로 분류한 7개의 종목 위주거든요. 그게 뭐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뭐 이런 건데 네. 그럼 이렇게 따지면 권투와 비슷한 킥복싱은 되냐?
뭐 검도와 비슷한 해동 검도는 되냐? 아. 이게 다 안 돼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하.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구체적으로 살피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좀 이렇게 형평성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육 문제나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실패한 건 다 이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정책들이 실패하곤 하는데 특히 방역 조치는 그때 이렇게 조치를 좀 시급히 세워야 되는 까닭에 이런 형평성을 다 다독인 좀 무리가 있고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3차 일괄적으로 기준이 됐을 때 했었어야 다 같이 일괄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당시에 정부는 경제적인 타격 고려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거였던 건데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길어지면서 생긴 문제예요, 결국은. 예. 네. 이제라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좀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요.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네. 8차 노동당 대회는 5일에 개막했지만 그 내용들은 북한의 보도로 어제부터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예. 있는데요. 먼저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통 크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면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당대회 집행부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모두 39명의 구성원 가운데 29명이 교체됐습니다. 김여정, 조영원 등 그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가 새로 전면 배치돼서 그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 이런 의도도 읽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 경제 뭐 효과 목표 미달 이걸 인정했다는 점.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일단 이게 5년마다 열립니다. 이게 예. 5년마다 열렸으니까 지난번에는 2016년에 열렸고 예. 근데 지금까지 7번의 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한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이제 다른 그 국무위원장 다 통틀어서요. 못했어도 잘했다고는 해도 예. 못한 걸 못했다고 인정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오류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오류가 없어야 돼요. 신과 같은 존재? 예. 그런데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시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당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소위 말해서 신급에서 인간급으로 내려왔다 김정은이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지도자의 스타일도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되게 공허한 거예요. 당대회 열어봤자 자화자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실제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그러니까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강하게 지금 보낸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자라는 거. 네. 근데 이게 지금 실패를 인정한 게 지난 2016년 제7차 노동당 그 대회에서 제시했던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북한이 앞서서도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때는 독특하게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잡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 좀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건데 이때도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5개년 그 전략의 큰 방향이 경제 개발과 핵무력 확보의 병진 노선이었습니다. 네. 경제도 잡고 핵무력도 확보하겠다. 같이 가겠다. 예. 근데 이게 실패를 인정한 만큼 이게 방향 선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어제 그 발표된 그 각 조직의 당 대표 구성이 크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군인 대표의 비중이 한 5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네. 행정 경제 부문 대표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충실하겠다. 이러한 뉘앙스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뉴스로 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그 야권 주자들의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 논의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천, 타천 후보 가운데는 뭐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나경원, 오세훈 같은 그 국민의힘 후보군 또 범야권에서는 김태섭 전 의원 등이 있죠. 금태섭. 네,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있죠. 여당 후보에 맞선 그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인데 네. 이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안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그 정진석 의원은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치르겠다며 외부 주자 영입을 위한 그 길도 닫고 있네요. 아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안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단일화 안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존중하겠다라는 시그널이죠. 그동안 사실상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안철수 대표를 사실상 무시했는데 이제는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야권 단일화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존중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존재감을 인정했다. 그 존재감을 정도로 인정을 보는 한 거죠. 거죠. 근데 이제 단일화 안을 그럼 뭘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뭘로 협상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오늘 어쩌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면서요. 예, 지금 뭐 만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급한 것은 국민의힘이고 안철수 대표가 훨씬 느긋하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협상에서는 네. 1등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야 통틀어서 최근에 뭐 몇몇 조사를 보면은 그렇죠. 그럼 그거는 상당한 힘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저께 네. 100%로 하겠다.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결정을 했냐면은 예비 경선은 100% 그리고 본 경선은 당원 투표 20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80. 근데 2대8. 이거를 뒤집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비 경선을 오히려 당원 투표 20에 80 그리고 본 경선은 100%. 이거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 들어와서 들어와라. 우리 그 플랫폼에서 같이 하자. 네. 여기 당원들 조직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 그러니 들어와서 싸워라. 예. 이런 근데 얘기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미리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저쪽에 다 걸러지고 네. 저쪽에 1대1로 붙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였죠. 처음부터 그거였고 일관됩니다. 그래서 그 힘겨루기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기자? 처음부터 일관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게 12월 20일이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그때도 뭐 이 부분이 관심이었어가지고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합류 의사는 없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재차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 당시에는. 네네. 근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나니까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어제 나온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안 되고 중도와 합리적 진보층 표가 나와야 이기는데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그 표들이 이탈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입당에 다소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안정적 1위, 여론조사 안정적 1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카드에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거리 둔 거고 예. 사실은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예. 안철수 대표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말했지만 권은희 원내대표 이런 그렇죠. 분들 제가 인터뷰해 예, 보면 맞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쪽의 입장을 사실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근데 기류가 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1위가 나오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거리 두기를 그 더 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예. 그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여론조사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신경 쓴다. 왜 사람 마음이 매일매일 동하지 챙겨본다.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민감한 곳이에요. 여론조사에. 그래서 지금 야권에 이제 몇몇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근데 최근에 그 행보들을 보면은 뭐 예능에 출연을 한다든지 하면서 사실상 출마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나왔을 때 이를테면은 여기서 다 한 명 걸려서 한 명 올라오고 네.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붙는 이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하. 내부 갈등이 향후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뭐 관전 포인트예요. 여당 민주당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우상호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영선 장관은 1월 내로 결정하겠다. 이달래로. 네.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걸까요, 이분이 정말? 근데 사실상 저는 그거를 출마 선언으로 봤습니다. 1월 내에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오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최소 정치인의 수사다. 예. 1월 내에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생각해보니 아니네요라고 하긴 쉽지 않을 거다. 지금은 최대한 출마 시점을 늦추는 게 장관으로서도 그렇고 본인으로서도 등판을 늦게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박영선 장관은 곧 인터뷰로 초대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